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2020년 6월 2일입니다. 오늘 아침 도하신문에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 의견성 취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정부의 이번 경제 살리기는 우리 흔히 안꼬라 그러죠. 안꼬. 우리말로는 팥속이라고 하긴 하던데 안꼬 없는 찐빵이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뉴타운하고 사자방,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추구해온 원전 부활시켜라. 이거가 더 빠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6월 1일날 6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면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경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금주 중에 6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할 테니까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 얘기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청사진인데요. 문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1조 3천억을 투입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제 핵심은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에는 13조 4천억 투입해서 33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거랍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센터,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예, 좋죠. 또 그린 뉴딜에는 그린입니다. 그린이 문제예요. 역시 12조 9천억 투입해서 13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오래된 건물은 왜 겨울에 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보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차단하고 오래된 건물. 그다음에 국립학교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겠다. 녹색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가 아닌 그 다음 정부 시절인 2025년까지는 다시 추가로 45조를 투입해서 도합 5년간 76조를 투입하겠다. 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합니다. 네, 추가로 투입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계획들을 조금 제가 보니까요. 중소기업을 위한 것과 대기업을 위한 걸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기업을 위한 것들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위해서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체들 많죠. 그게 한국으로 돌아오면 공장 총량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사업장에 터를 우선 배정해 주겠다. 지금 수도권에는 환경 구제가 세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공장 폐기물 양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공장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심한 거는 이제 그 수돗물 보호하기 위해서 거의 총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주 집도 못 지어요. 지을 수는 있는데 그 집에서 나는 하수구 때문에 한강이 추가 오염되면 굉장히 많은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집을 못 지어놓아도 사람이 못 삽니다. 화장실 없이 사람 살 수 있나요, 집이? 하수구 없이 집이 돌아갈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환경 구제를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터를 준다고 하니까 이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첨단 업종 종사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해외에서 150억, 그런 기업들에서 토탈 150억을 지원하겠다. 터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공장 총량제 유지하면서 쉽지 않을 거요. 지방으로 유턴하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서는 200억을 토탈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국내 일자리를 살려야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차고 넘치면은 보다 싼 임금을 위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해외 나갔던 게 다 들어와야죠.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거지 북한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에 위해서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 캐피탈 자회사를 두는 길을 열어주겠다. 네. 지금까지 금융하고 어떤 재벌하고는 서로 분리시켜서 못하게 했는데 이걸 열어줘서 어떤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고 할 때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뭐죠? 미르 재단 어쩌고 해서 두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는 거죠. 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조금 적법하게 제가 보기엔 돈 준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잡아놓고 자기 정의를 주장했는데 이게 흔들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수도권 입지 규제나 원격 의료 확대 등 핵심 사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아까 말한 대로 공장 총량제를 유지하면 이미 있는 공장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또 원격 의료를 해야 되는데 원격 의료 하게 되면 기존 병원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새로운 산업은 원격 의료가 이번에 비대면 감염병 때문에 병원서 많이 제법 했는데 그걸 확대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질까요? 아직 이 정부가 만든 안이 굉장히 부족하고 졸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게 노조예요, 노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는 연봉 한 1억 원 정도 좌우받으면서 귀족 노조입니다. 그 밑에는 하청업체들이 죽을 지경이죠. 이 사람들은 뭐 자릴 일도 없으니까. 이 노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 노조원들이 지금 다 모여갖고 더 큰 대기업 노조들이 민노총 가입해서 민노총 돈 되니까 그 좌파들이 그냥 대한민국 흔들고 있고 그 민노총하고 손잡은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이걸 끊어줘야 대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할 텐데 이거를 대기업 도와주게 되면 특혜다라 이렇게 봐버리니까 지금 경제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기업들은요 거의 투자 안 했고 빚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마불사 그래서 굉장히 은행빚이 많았는데 지금 안 해요. 그렇게 안 빌립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으니까. IMF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투자하면 인건비 싸고 노조 약한 해외로 갔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안 나온 건데 이 국내 노조 문제를 노사정 뭐 어쩌고 해갖고 지금 못 잡는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래놓고 뭐 대기업 하라 그러면 잘 들어올까요? 저는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재벌들 보게 되면 해외에서 기업 사냥하고 기업 투자하고 그러고 있지 국내 별로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핵심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거기에는 집도 하나 추가로 지어도 건축 허가는 나와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그 지역에서 총 나오는 하수 총량을 초과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있는 집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경기가 안 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수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거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정책을 한다 그러지만 정책이 안 될 거란 이런 예측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가 내놓은 그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보게 되면 SOC 투자를 거론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 노후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은 뭐 대충 아실 거고 노후 인프라는 30년 이상 된 도로를 재포장한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 도로 닦을 때는 2차선 도로는 폭이 10m인데 10m 안 되고 6m 정도만 닦고 그냥 갔잖아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그걸 10m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다리도 뭐 한 15톤 무게만 견디게 된 걸 현행법상으로 뭐 30톤, 40톤 견디게 이렇게 강화하고 터널도 또 크게 뚫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이 가덕도에 있는데 가덕도에 이제 새로운 항구를 만들어서 새만금이 지금 벌써 20년째 놀고 있는 빈 땅이잖아요. 거기에 신항 만들고 울산 신항 만들어서 도합 42조 규모의 2차 신항만 사업을 계획대로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 경기 살리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거. 네. 새만금 사업이 안 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죠? 과거 정부도 그렇게 풀고 싶어서 못 풀었는데. 그리고 지난 1월에 25조 규모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예타를 특별히 면제한 사업들이 있었죠. 이 정부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민간 투자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할인 쿠폰 1,684억 원어치를 풀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소비를 촉진하겠다 이런 발표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빨리빨리를 대한민국 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빨리빨리가 대한민국의 병폐입니까? 한각의 기정을 만든 기본 가장 핵심 아니었나요? 이 빨리빨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문재인 정부고 노조고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엉성하게 만들고 탄탄하게 안 만들고. 근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미국에서 스페이스 X사 앨런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우주 사업체죠. 거기에서 민간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드래곤 크루인가요? 펠컨 9에다가 머린 엔진 9개를 묶고는 펠컨 9 로켓으로 사람들을 태운 유인 우주선 드래곤 크루를 실어갖고 발사를 해서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앨런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아공에서 와갖고 캐나다로 이민 왔다가 어린 시절에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해갖고 지금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개념은 이겁니다. 과거 아폴로를 쏘게 되면요. 아폴로 로켓을 쏘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겠네요. 1단을 하나 만듭니다. 2단을 하나 올리고 요 위에 합니다. 그러니까 1단 따로, 2단 따로, 3단 따로 로켓 3개를 만드는 거죠. 그죠? 멀리 가는 거니까. 그걸 각각 다 실험해서 확 틀림없어야만 이걸 제작합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는 그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딱 만들어서 이게 확실하면 이걸 3개를 묶어서 9개 묶어서 1단을 하고 2단을 하나 올리고 그걸로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개발하면 되고 나머지는 대량 생산이 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죠. 이런 개념으로 스페이스 X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의 우주기업은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이 많은데 여기에다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도 창의적이지만 또 하나는 무지하게 직원들 조집니다. 우리말로 좀 속된 말이라 죄송한데 얼마나 하는가 하면 딱 언제까지를 정해놓고 개발하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기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직원들 사장들이 못 견디고 막 다 나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해내가지고 그 회사는 앨런 타임이란 말이 있어요. 앨런 독재자가 정해놓은 그거 달성 못하면 사람 자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근데 그걸 직원들하고 해냈기 때문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보다도 3분의 1 가격으로 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들이 아주 이 사람들 싫어합니다. 경쟁사들이. 근데 그 회사가 결국은 가장 싼 가격에 유인 우주선을 올려서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정거장을 도킹해 버렸습니다. 이제 우주선화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부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빨리빨리가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실패하죠.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거를 마구마구 깎아내리는 것들이 좌파들이라는 얘기예요. 트럼프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왜 못해? 해! 그리고 이제 싸우기만 하게 되면 이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인데 어쨌든 해냅니다. pompeo를 돌리고 누구를 돌리고 해서 해내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많이 살리다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다 보니까 결과를 성공시키는 독재를 하는 게 이제 앨런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같은 스타일인데 결과를 성공시켰어요. 박정희도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깎아내리다 보니까 빨리빨리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 퍼뜨린 세력들이 있었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인화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 판단보다는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봐요. 독선적인 판단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아바타입니다. 그 남이 주로 좌파라서 그렇지 저분은 기본적으로 인화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앨런 머스크처럼 앨런 타임 설정해놓고 밀어붙이고 트럼프처럼 해야 되고 박 대통령처럼 빨리빨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해낼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근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이 제가 편집해서 냈던 탈핵 비판입니다. 네,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책을 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책인데 이 경제를 살리려면요, SOC 살리려면 일단 원자력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기업하고 박정희의 독특한 리더십이 결합돼서 빨리빨리로 가서 성공한 게 한가한 기적이거든요. 이거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 본인의 철학과 개념을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뉴딜이 될 거고요. 철학 변경 없이 하시게 되면 헛짚는 거가 될 겁니다. 탈핵 정책을 일단 버려라.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빠른 뉴딜은 SOC입니다. SOC를 아까 이제 그린 뉴딜 또 뭐였죠? 디지털 뉴딜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4차 산업이고 첨단이에요. 일반 기술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SOC를 하게 되면 일반 기술이 없는 사람도 노동자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중국인들도 와서 일하고 베트남인도 일할 말이 안 통해도 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쪽이 가장 대표적인 SOC가 뭡니까? 도로, 철도, 항만, 그다음 전력인데 전력을 하는 게 뭐예요? 전력. 발전소 세우는 거잖아요. 발전소를 세우는데 가장 전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세워주면 앞으로도 좋죠. 그게 원자력입니다. 이거 탈핵을 하지 마시고 친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원자력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문 대통령께서. 제 진짜 부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재개해 주세요. 이 원자력 공사해갖고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싼 전력으로 앞으로 다른 거 할 때 계속 원가 떨어뜨리는 작전을 해야만 한국이 발전을 하죠. 세계 최강인 두산중공업을 왜 죽입니까?
왜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기업 살리자고 하면서 두산 죽는 건 왜 듭니까? 제가 두산 좋아하지도 않아요. 거기도 많이 싸우는 저랑 뭐 관계도 있는데 한국 원자력기는 살려주셔야죠.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이 했던 게 뉴타운하고 4대강 사업입니다. 이 서울 정치권, 서울 지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강북에 도심 재개발을 했더니 다 아파트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면 다 보수당 찍는 표가 늘어난대요. 근데 도심 재개발 하지 말고 골목 상권 살리고 목욕탕 경기 살리기 위해서 돈 나눠주고 하면요, 진보적인 정권표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도심 개발을 못하게 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도 대충 그런 노선이고 강북에서는 되게 그렇게 하면 표가 나옵니다. 진보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 슬럼화가 심해지잖아요. 경기도 꺼지고. 처음엔 좋지만 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재인 정부도 도심재생 뉴딜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뉴타운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이 같다는 겁니다. 강북도 도심을 재개발해서 도시가 발전해야 됩니다. 사람도 자꾸 옷도 갈아입고 뭐 하고 발전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병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물론 뉴타운 하다 보면 문제는 있어요. 네? 나가기 싫은 사람들 나가게 되고, 그러나 개발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사업을 다시 재평가해서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아파트가 충분히 들어가면 돼요. 또 아파트 하나 지으면 거기에 샤시 들어가죠, 뭐 백지 들어가죠, 뭐 들어가죠, 타일 들어가죠. 종합적으로 사업이 크면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경제도 살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시라. 이명박 대통령 무조건 나쁘다고 몰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란, 생각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만 위주의 아까 신항만 사업한다는데 그거 하게 되면 꼭 항만 일대만 계속 임해 지역만 발달합니다. 그런 항만이 들어서도 없는 조건을 가진 데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5천원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우리의 내륙 지역입니다. 지금 내륙에 가장 못 살거든요. 그쪽을 살리려면 그쪽에 도로 나중에 들어가지만 다른 데 이미 다 물동량이 없으니까 나중에 도로 닦아봐야 거기에는 우리 그 전에 공부할 때 종속이론에서 언더 디벨롭먼트, 저발전, 종속발전만 계속되는 겁니다. 영원히 거기는 꼴찌입니다. 한번 세상이 좀 바뀔 필요도 있죠. 그러려면은 저는 4대강 사업을 해서 그런 데가 되게 이제 강이 흐르고 이렇게 좀 궁벽한 데니까 4대강 사업 하라 이거예요. 그거 환경개발이라고 그렇게 몰아쳤는데 지금 문 대통령 정부가 하자는 것도 환경개발과 충돌할 거요. 아까 수도권 총량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충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경 없이 이 계획 내놨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일 수 있다.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투자를 잘하면서 개발하면요, 환경도 보존됩니다. 환경은요, 가만 냅둔다고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다시 해봐라. 이거는 역시 건설을 많이 해본 이명박 대통령이 잘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걸 잡아야지 본질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 문제점을 잡아야지 저를 죽이면 안 되죠. 초가 잠깐 태울 거예요? 빈대만 잡으면 되지. 초가 잠깐 태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 개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죽었어요. 경제 죽으면은 생산이 줄기 때문에 생산할 때 최초의 원료가 뭡니까? 광물 자원이잖아요. 광물 자원은 광산소 나옵니다. 광산값이 지금 진짜 쉽게 말하면 똥값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보게 되면 해외에서 광산 사는 사람 제법 있어요. 그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거든요. 해놨다가 나중에 오르면은 떼돈 벌고 또 팔고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광산 다 값 떨어졌을 때 해외 자원 개발 가야 됩니다. 그때 먼저 갔던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거 했던 분이 누굽니까? 이상덕 씨가 앞장섰다며 그 양반 잡아넣었었죠. 부정부패는 잡아넣으라 그거예요. 그러나 해외 자원 개발을 막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4대강 사업, 자원 개발,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이거 다 때려잡자 한 게 누굽니까? 4자방 살리고 뉴타운 살려야 됩니다. 이게 경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자, 남북교류협력법이 현실화되면 뭐예요? 통일돼갖고 막 북한하고 해서 우리가 막 북한에 기업 투자하고 그럼 뭐예요? 통일대박론이죠. 통일대박론의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제가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야, 그건 통일하고 난 다음이지. 통일하는 방안도 없이 통일대박론 꺼내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만 잡고 가다가 실속이, 그러니까
구체안이 없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네, 올해 역공을 받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개발 뉴딜 정책도 이렇게 허전합니다. 뉴타운과 4대강과 원전으로 채우십시오. 네, 핵심적인 겁니다. 그 때를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타력 고집할 때가 아니고요. 4대강 사업을 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빨리빨리에 대한 재평가를 철학적으로 하셔야 되고 뭐 적폐 때려잡겠다 이런 거 버리셔야 되고 대기업에 대한 오해도 버리셔야 됩니다. 대기업 하는 사람도 고민 많습니다. 박정희, 이명박에 대한 재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 강청구 교수님이 계신데 광업진흥공사 본부장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쿨하게 해외 개발을 보고 계신데 지난 5월 12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10년간 추진할 자원 개발 기본 계획을 청사진을 발표했어요. 이 해외 자원 개발 가겠다고 이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사자방 중에서 자는 빼야죠. 네. 민간 기업을 통해서 자원 개발을 하겠다는 게 그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많이 하시는 게 해외 자원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 활기를 띄었던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꺼주고 지금은 완전히 죽여놓은 게 이 정부거든요. 살리라는 거. 우리나라는요 에너지 자원의 94%, 석탄 이런 건 뭐 거의 수입이잖아요. 원자력 빼면 뭐 거의 수입이잖아요. 석유는 뭐 100% 수입이고, 석유는 세계 소비량 8위이고, 천연가스는 세계 3위고, 천연가스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해 먹어요. 도시가스 때문에 없으니까. 이런 나라인데 해외 자원 개발 해야죠.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잡아야지. 그걸 왜 막냐 이거야. 사자방 해가지고. 그래서 제 결론은 뉴딜 정책 하시려면 뉴타운과 4대강 원전을 부활시켜라. 울진 3, 4기 공사 재개하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라.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가장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지. 뭐 자원개발 미래 에너지원 한다고 지금 가장 비싼 전기원이 LNG나 발전소 짓고 신재생 하다 보면요. 발전원을 만들었지만 너무 비쌌고 나중에 경제성도 없고 다른 기업도 죽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문 대통령께서. 적폐를 핑계로 한 분파주의 끝내고 화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추진해도 역공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문 대통령이 상당히 다급해서 3차 추경 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걸 잘하려면은 원전 살리고 4대강 살리고 해외 자원 투자 살리고 뉴타운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 다 피해가고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수도권 총량제라든지 뭐 그거 풀지 못하고 노조 잡지 못하고 하시면 빚 좋은 개살구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